조심스럽게 장담하고 맘 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만담합니다. 여자 세대 상담 독법. 다양한 컨텐츠를 읽고 수다를 떨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여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괴산도롱뇽 산도고요. 저는 키니이고요. 파기왕 개복치 파기왕입니다. 네. 좀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네, 녹음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어색하고 쑥스럽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 키니는 어떻게 지냈더라? 제가 이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너무 부럽네요. 굉장히 마음이 신나고요. 네, 퇴사 전에 좀 마무리할 게 많아서 약간 정신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기왕 개복치 네. 파기왕은 조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바쁘고 실제 좀 바빠질 예정이고요. 그동안은 운동과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진짜 운동맨이세요. 진짜. 네, 어제도 이렇게, 이제 등반을 눈 오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는 습관이 좀 됐는데 운동을 열심히 한다? 스트레스가 많다. 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 경쟁하는 애프로치로 경쟁하시는데 항상 이기시더라고요. 항상 만점. 그러니까. 에이, 항상은 아니에요. 겸손해지겠습니다. 저도 1월에 이제 명절이랑 여러 가지 지내면서 저희는 이제 사무실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저는 되게 작은 사무실인데 그거를 좀 겪고 났더니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코로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이제 생활이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거구나. 막 그걸 좀 실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겁도 많아지고 그래서 진짜 이제는 오미크론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좀 무의미해지고 그런데 그래도 모두 조심하시고 혹시 확진되거나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치료 잘 받으시고 무사히 회복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휴, 떨리네요. 오늘의 콘텐츠는 그 넷플릭스 영화 돈 룩 업과 이사카 코타로의 소설 종말의 바보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돈 룩 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요. 2021년 12월, 작년 12월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어요. 그 종말 코미디 영화죠. 그 아담 맥케이라는 빅쇼트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그러니까 천문학자 교수인 랜들 민디 박사와 대학원생 케이트 디비아스키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디비아스키가 해성을 발견하고 6개월 한 보름 후에 지구에 충돌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종말이 다가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대통령과 정치권 그리고 언론까지 총체적으로 다루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파기왕은 너무 재밌게 봤고 네, 맞아요. 파기왕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추천했어요. 보셔서 저희한테 보라고. 작년, 그러니까 연말에 지난해 마지막으로 본 건데 근데 사실 기대나 정보 없이 봐서 더 재밌었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진짜 빵빵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내 스타일의 영화다. 그런 약간 시니컬, 풍자, 저런 뻔뻔한 연기 저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한 줄 딱 평을 해보자면 네, 한 주평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고민하다가 뻔뻔할 정도로 모두가 호연한 그래도 인류애를 놓지 않는 즐거운 풍자극 이렇게 한번 뽑아왔습니다. 우리 키니님은요? 네, 저는 이제 파기왕님이 빨리 보라고 빨리 얘기하고 싶어. 나만 재밌고 싶지 않아. 그날 봤는데 되게 재밌었고 되게 이제 저희 같은 유머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아요. 배우진도 굉장히 훌륭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재밌었다. 맞아요. 저 한 줄 평을 해보자면 한 줄평은 굉장히 미국적이고 재밌는 블랙 코미디. 미국적이고 저는 한 줄 평을 깔깔 웃다가도 이것이 마냥 허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등골이 오싹한 신랄하고 지적인 풍자극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아담 맥케이 감독이 SNL 작가 출신이래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구나. 그래서 그 코미디가 확실히 좀 이렇게 살아있고 그 전작이 빅쇼트인데 혹시 보셨어요? 안 네, 봤습니다. 봤어요. 네, 되게 좋아해요. 그쵸. 네. 저는 사실은 빅쇼트가 조금 더 좋거든요.
근데 되게 그 비슷해요. 그쵸. 맞아 맞아. 컷을 나누는 거라든지 어떤 자막을 큼직큼직하게 쓴다거나 뭐 저는 그런 그 자막조차도 웃겼어요. 그죠. 네. 너무 적극적으로 네. 이것은 웃기는 네. 영화입니다라고 아직 시작부터 네. 엠블럼이 있답니다. 아.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색깔이 아주 감독의 색깔이 굉장히 세게 들어간 그런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은데 좀 인상적으로 보신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키니님부터 할까요? 저는 물론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제니퍼 로렌스 나오는 장면이 다 재밌었어요. 근데 제일 그 영화 자체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너무 스포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은 여기서 끊으셔도 좋습니다. 배려심. 네. 이제 지구 종말이 종말의 날 그날인데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요. 거의 디카프리오 역할의 사람이 이제 사실 외도를 해서 아내랑 이제 별거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걔가 이제 집에 찾아오고 아내들이 받아주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앉아서 막 식사를 하는데 막 테이블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종말의 그 순간인데 다들 그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그 장면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장면 참 좋죠. 네, 저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 마지막 기도 장면이라고 써놨는데 그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했었고 네, 저도. 근데 저는 재밌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디비아스키가 저도 모든 디비아스키의 모든 게 다 좋았거든요. 제니퍼 로렌스. 근데 저 정말 인상적인 장면은 그거였어요. 백악관에 이 해성 충돌에 대해서 보고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냥 기다리게 만들고 그러는 와중에 같이 간 장군이 백악관에 있는 간식을 이렇게 갖다 주죠. 갖다 주고 돈을 받아요. 이거는 뭐 얼마다 해가지고 막.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무료였던 거죠. 맞아. 그래서 디비아스키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그거 잊지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막 충돌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근데 왜 돈을 받았을까요? 이게 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인 거야. 제가 그런 거에 되게 집착하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디테일이 너무 좋죠. 맞아. 와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네. 진짜.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도 같은 장면들이 다 좋았고 그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하는 부분 정말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런 맞아 이게 뭐야 이거 뭔데? 맞아 진짜로 한국을 완창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막 저런 들면서 가사로?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펌프가 서로를 근데 막 상황은 막 혜성이 막 다가오고 있고 막 하늘 정말 봐야 되는 상황인데 노래는 너무 감미로운데 가사가 너무 이상하고 막 와 이거야말로 정말 우프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은 계속 내가 계속 웃고 있는데 맞아 이게 뭐 웃고 있는데 내가 너무 웃기고 맞아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너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맞아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왜 나오나 했더니 저걸 위해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정말 저는 중간에 왜 그 되게 막 커트를 엄청 빠르게 하는데 왜 그 혜성이 충돌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동물들 컷들을 많이 넣잖아요. 야생동물들 컷들을 그래서 거기가 좀 좋더라고요. 거기가 좀 좋고 이게 제가 어디 뭐 다른 걸 좀 봤는데 뭐 아담 맥케이 감독이 그 전작들에게도 편집이나 보정을 거치지 않은 실제 촬영 영상 아니면 사진들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게 함으로써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주는 딱 그 순간 맞아, 다큐 맞아. 같았죠. 네네 그런 연출을 즐겨 쓰는데 이런 거가 이제 동물 그 장면이랑 맞닥뜨려지면서 이것이 이제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것 인간의 생사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순간순간 딱 짧게 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서 그게 되게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라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좀 떠오르고 맞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을 쏙쏙 잡아서 잘 하는지 그래서 여기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아주 열연을 펼치는데 뭐 캐릭터나 배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전 제니퍼 로렌스를 원래 좋아했는데 더 좋아졌고 근데 뭐 메릴 스트립
그렇고 케이트 블란쳇, 제니퍼 로렌스 이 셋의 연기를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근데 케이트 블란쳇 사실 못 알아봤어요. 저도. 처음에. 중간에 맞아요. 알았어요. 근데 한참 비슷하게 보다가 생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되게 훌륭한 음. 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말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그 마크 라이언스. 마크 라이언스가 어떤 캐릭터인가요? 제가 이름을 글쎄 또 잊어버렸는데 거기 피터예요. 피터 피터. 이셔웰. 예,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여기 써주셨는데 네. 다 일론 머스크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인류 공동체를 향한 대의 같은 건 소용없고 백악관에 막대한 후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고 예, 그렇게 저는 설명을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그 연기가 진짜 입슴직한 캐릭터 보면은 말을 되게 조용히 하고 입을 많이 안 벌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또 하나의 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중을 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목소리 크게 해도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주는데 그리고 그 눈빛 되게 약간 공허한 것 같으면서도 집요한 것 같으면서도가 이어지는 그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무서웠어요. 네, 그 맞아요. 사람이 되게 무서웠어요. 네. 되게 현실에 있을 법한 캐릭터예요. 네. 그 뭔가 얼굴이 좀 네. 어떤 느낌이냐면 눈을 잘 안 깜빡거리는 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이렇게 잘 안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네. 맞아. 그래서 뭔가 얼굴이 아니라 무슨 껍데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무서움이 맞아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 맞아요. 그런 걸 우리한테 맞아요. 무서움을 인지하도록 하는 그게. 예. 무슨 사이비 교주 맞아요. 느낌으로, 네, 그러셔가지고 어떠셨어요, 키니님은? 저는 너무 이제 뻔한 얘기지만 그 제니퍼 로렌스 연기한 케이트 디비아스키 역할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제일 이입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입이 되셨어요? 일단은 뭐 과학자라는 점 이과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발견이 너무 자기 심각한데 막 내가 이런 정말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설명하는 남들 막 웃고 방송에 나가서도 막 열받아. 그거 밈화되고 밈화되고 막 사람들이 이 심각도를 못 알아채는 게 너무 막 분노감이 막 들고 계속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 외양을 왜 그런 식으로 설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외양도 이제 첫 피뱅에 맞아요. 굉장히 그 대학원생 느낌의 그런 외양인데 뭔가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들만한 생각들 대체 이 사람들은 왜 과학을 안 믿지? 그리고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왜 이걸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지? 막 이러면서 그 계속 의아함을 갖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에 약간 눈빛이 약간 좀 영혼이 없어지는 장면 같은 것도 좀 맞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이면서 그 눈빛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라도 되게 저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 너무 그냥 진리인데 이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가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무력감이 들 것 같고 막 중간중간에 엄청난 경멸의 어떤 표정들을 너무 잘 짓잖아요. 뭐라는 거야? 이런 표정 그런 게 정말 끝없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웃겼어요. 네, 웃기고 좀 동감할 수 있었어. 왜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개소리들 많이 맞아요, 들을 때 그 맞아요. 표정 짓잖아요. 뭐래? 이 맞아요. 표정 있잖아요. 전혀 못 알아듣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무슨 헛소리야? 이런 표정을 막 짓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건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 여성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견한 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님의 업적으로 자꾸만 맞아요. 맞아. 네, 자꾸만 이동이 되는 거슬렸어요. 네, 그런 걸 일부러 좀 의도를 한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약간 이 여성 과학자는 약간 좀 미친년 취급을 좀 하고 맞아요. 오히려 이제 이걸 발견한 그 디카프리오 역할의 그 맞아요. 교수님은 막 섹시한 맞아요. 교수님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되게 인기가 맞아요. 많아지고 맞아요. 이런 것도 너무 현실에서 좀 맞아요. 일어날 법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지막에 왜 그 라운칭 그거 할 때 발사할 때
발사할 때 그때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혜성을 발견한 교수님에게 뭐 발언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디카프리오 그 역할이 잠깐 케이티를 보거든요. 그래도 보면서 제가 발견했는데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그냥 주지 않고 본인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라는 이제 교수님도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착취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뭐 그럴 때 빼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나서고 맞아요. 자기가 그 섹시하다고 이제 칭송을 받을 때 거기 휘둘리고 맞아요. 그 그래서 휘둘려서 외도도 하고 그쵸, 그쵸. 섹시한 아나운서도 네. 하고 케이티 블란쳇. 아 거기도 진짜 너무 웃긴 그것 것 또한 같아요. 현실이다. 네. 정말 있을 법한 일이다. 그쵸 그쵸. 어떤 캐릭터가 좀 좋으셨어요?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번에도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새삼 또 반했지 뭐예요. 웃음밖에 안 나. 네, 그 보통 이제 디카프리오 하면은 굉장히 막 극단적이고 엄청 열연하거나 막 성격이 센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 최근에는 더 그런 경향이 심해졌는데 이 역할은 너무 심약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좀 둥둥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휩쓸리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 첫 방송 전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호흡하면서 할 수 있어. 막 이런 진짜 엄청 이거 웃었어요. 진짜. 그거 완전 원맨쇼 코미디 같은 와. 건데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잘해내다니. 그러니까. 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연기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막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말해보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건 없으셨나요? 저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나? 약간 이런 생각을 약간 했던 게 제 눈에 익숙한 서울역이 맞아요. 나오고 조계사가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노래 부를 때 그 콘서트 네. 배경이 보라색인데 저는 그냥 BTS가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QR코드가 찍으면 진짜 연결이 되고 근데 그때도 아마 한국어가 있다고 제가 물론 연결까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을 의식하기 시작했나? 라는 생각 내지는 무시할 수 없는 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그러면서 재밌었죠. 그 서울역을 넣은 거나 조교사를 넣은 게 정말 적절하게 넣은 거예요. 서울역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발표가 되는데 다들 무심해. 우리는 너무 북한이 발사하고 이런 걸 하도 봐가지고 너무 아무렇지가 않아요. 정말 그냥 날씨 얘기하는 느낌인 거야. 근데 그 장면을 딱 거기에 넣으니까 그렇게 무심한 사람들 차라리 진짜 요새 올림픽 기간이니까 올림픽 볼 때 모여있는 그게 더 집중할 것 같은 그거라던가 그 이후에는 조계사에서 다들 이제 뭐 맞아요. 기도하는 되게 알고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위상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리지만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위치를 갖게 된 건가?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하게 됐나? 세계에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아쉬운 부분은 이건 사실 제가 아쉽다기보단 저는 인지를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돈룩업을 재밌게 봐서 찾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건데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대통령은 누가 봐도 트럼프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비서실장인 아들이었나요? 네, 아들이요. 네, 아들은 이방카 같고 근데 그게 일단 메릴 스트립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남잔데 왜 굳이 이걸 여자라는 성별로 바꿔서 그런 무능과 이런 거를 여자라는 성별을 주었는가라는 비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비서실장을 보면은 캘리백 맞나요? 에리메스? 그걸 계속 들고 다니는 네. 계속 들고 다니는데 그것 또한 여성에 대한 어떤 조롱 그러니까 고착화된 안 좋은 이미지를 거기서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딱 비슷한 포인트를 가져왔는데 여성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 과학자인 그 디비아스키의 제가 봤을 때 오늘 역할을 끝날 때까지 잘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넣으면서 그 여성이 이제 분개하는 대상이 또 이제 여성인 메릴 스트립이라든가 그 케이트 블란쳇이 그 역할은 약간 좀 백치미 넘치는 맞아요. 예쁜 여자 아나운서 역할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뭐 넣어서 재밌기는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왜 굳이 메릴 스트립 역할을 여자로 했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저런 대통령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고 근데 이제 똑똑한 여잔데 약간 이제 뭐 사실 그 뭐랄까 깊이는 없고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역할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메릴 스트립으로 설정한 게 좀 너무 쉬운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그거 너무 웃겼어요. 그 모자 쓰고 나와서 네, 트럼프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웃겨서 진짜. 사실은 잘하시긴 너무 잘하시니까 잘하더라고요. 또 메릴 스트립 선생님께서 와, 근데 저도 네. 정말 비슷한 그건데 거기서 굉장히 이중적인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음. 일단 그 대통령이 이게 역대 대통령을 다 넣었더라고요. 저도 예. 무조건 트럼프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집회 같은 경우에는 부시도 부시도 좀 떠올리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왜 담배 합법화도 했는데 이거는 그 오바마. 그리고 이제 그 집무실에 유명한 이제 사진들 그것도 오바마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역대 대통령들 그리고 사실 그 대법관 후보와 섹스 스캔들이 났잖아요. 그거는 클린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대통령의 모든 치부를 끌어모아서 한 정말 사람에게 미국적인 영화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네. 다 알겠죠 그거를. 그래서 다 집어넣은 캐릭터인데 저도 처음에는 지금도 그렇고 저걸 왜 꼭 여자가 저렇게 희화화하는 역할들을 맡아야 되지?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추천을 또 할 거지만 이어즈 앤 이어즈에서도 엠마 톰슨이 그 괴상한 총리 역할을 하는데 그거 누가 봐도 좀 트럼프거든요. 그때도 너무 웃기고 너무 풍자가 잘 됐지만 여자 총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통령도 여자가 하고 대통령 남자가 하고 막 이러면은 이 영화에서 남자가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치면 또 여러 역할들을 좀 주요한 어떤 역할들이 여자 배우들 이렇게 좋은 여자 배우들이 좀 맡았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이 좀 맞아. 근데 이제 그게 어쩌면 이제 아주 고도의 뭔가 자세히 보면 풍자다 이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다시 보면서 어떤 장면이 되게 확 들어왔냐면 저도 케이트 블란쳇을 저렇게까지 금발배치로 할 필요가 있나? 좀 너무 도구적으로 쓰였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막 좋아하는 레스토랑이나 얘기하고 막 그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다시 이제 보면서 둘이 이제 동침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캐릭터의 그 역사들이 쭉쭉쭉 나와요. 뭐 부잣집에서 자랐고 그래서 석사학위를 3개를 땄어. 근데 이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2명이랑 잡고 뭐 이혼을 했고 뭐 그랬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딱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 민디 박사의 대사가 전직 대통령 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 그 많은 정보 중에 그러게. 그 많은 정보 중에 귀에 들어오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은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가 그거라는 걸 뜻하는 건가? 이 사람이 석사학위 3개를 뭘 땄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생각한 걸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도 왜 케이트 블란쳇이 이렇게 발사하는 순간 보면서 불어를 이렇게 너무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사람일 텐데 맞아. 어떤 느낌이었냐면 케이트 블란쳇은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막 걔가 죽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런 너무 소시민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은 뭘 먹을까요? 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포기다. 좀 남자를 하찮게 보는 느낌이 있어요. 포기다. 약간 내면 나눠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듣더니 안 되겠다. 이제 우리는 엔조이만 합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자의 내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도 이쪽에서 보여주는 대로만 그냥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분법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평면적으로 그려졌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그 역할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들의 편견이 많이 담긴 맞아요.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역할이어서 그걸 이중으로 좀 풍자한 느낌을 맞아요. 느끼는 해요. 노골적으로 그렸다는 것 자체가 네. 그것 또한 의도한 게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래서 메릴 스트립이 훨씬 더 좀 납작하게 그려지지 않았나. 마지막에 그 마지막까지. 사람이 그렇게 음. 되는 것까지 저렇게까지 이런 그러게. 생각은 조금 들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음. 그 장면 디카프리오가 반대했었대요. 마지막에 우리의- 도망치는 거. 아니요, 그 낙원에 가서 낙원이라고 해서 다른 행성에 가서 왜 모두 이렇게 아담과 이브처럼 네, 나체로 전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릴 스트립이 음.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냐. 아, 이렇게 감독한테 아. 얘기했대요. 그래서 오. 굳이 메릴 스트립 음. 이 장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어. 벗어야 되냐. 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감독이 뭐 자기는 이렇게 음. 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막상 메릴 스트립이 촬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했대요. 근데 그럼 그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디카프리오 말처럼 그 장면이 없거나 혹은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반대한 이유를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장면이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반대의 이유가 나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의 나체를 맞아요. 굳이 그 굳이, 짧은 네. 그걸 봐야 되나. 그거에 있다고 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뭘 의미한 건지는 알겠는데 뭐 아담과 이브 태초, 새로운 태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몇백 년 후까지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그때 입을 옷 하나 준비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 사람의 몸도 냉동으로 그 캡슐에 들어갈 때는 전라일지언정 그쵸, 나올 그쵸. 때는 나올 입고 때는 나오는 입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러네. 이렇게 다 벗고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 장면의 임팩트를 위해서 그 생각은 잠깐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장면? 그냥 뭐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뭐. 그냥 뭐 이런 의도로 넣었구나. 그쵸. 네. 뭔지 알겠다. 네. 그리고 엄청 빨리 얘기한 것 같다, 그죠? 왜 이렇게 빠르게 투주투주 갔지? 빨리 종말의 법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할 얘기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러면은 돈룩업은 정말 재밌게 즐겁게 보았다. 이 정도로 하고 네.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왜냐면 제가 돈룩업을 보고 나서 종말의 바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두 개를 연관지은 그거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아, 진짜? 근데 어떻게 아까 그렇게 떠올릴 수 있지? 말씀 안 하셨는데 이걸 혹시 그 선정한 이유가 네. 어떤 거세요? 아. 돈룩업이랑 종말의 바보를? 그러니까 제가 돈룩업을 보고 뭔가 마음이 좀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개운치가 않고 좀 불편하고 왜 그렇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성의 그런 때문인가? 아닌가?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개운치가 않고 이렇지? 그럼 종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다루는 게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가만히 있어. 혜성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책이 그래 종말의 바보가 있었지. 그거는 어땠더라? 그게 제가 되게 읽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거는 이걸 어떻게 다뤘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기후위기 돈룩업이 기후위기에 대한 영화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하늘을 안 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종말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종말이나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하는 SF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어떤 가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내가 좋은가?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말의 밥 끝나고 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답니다. 천재만재. 아 진짜.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읽었어가지고 오랜만에 읽었더니 참 좋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종말의 바보? 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네. 근데 저는 이사카 코타로의 아주 오랜 팬이고 맞아요. 지금 저는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네. 요게 원래 노란색 표지예요. 맞아요. 네, 전 노란색 표지일 때 읽었던 사람인데 네. 지금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이 노란색 표지가 2006년에 나왔고 제가 그 당시 바로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무려 15년 전에, 16년 전에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파기현님께서
그때 내가 몇 몇 살이 살이었더라? 몇 살이 안 되는 거 2006년에 내가 20대였던 건 알겠는데 몇 살이야? 그래서 그때 또 굉장히 좋았고 근데 지금 읽으니까 또 다르게 더 좋았다. 그렇습니다. 네. 키니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이 책을 모르고 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거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처음 읽었는데 이게 그 돈룩업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성이 충돌할 때 그 정치나 어떤 그 과학자들이나 뭐 그 기업인이나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네. 근데 이제 종말의 바보는 소시민들에 대한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국민 한 명 한 명이 받아들이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라서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일단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좋은 조합이다.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괜찮다, 역시 괜찮다. 천재만 진짜 진짜 감탄했어요. 어머, 어머. 선정부터 이렇게 훌륭했어. 네. 이걸로 이제 됐다. 이번 회차는 좀 이제 네. 의미가 생겼다. 종말의 바보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사카 코타로라는 일본 소설가가 쓴 옴니버스 장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같은 세계관 속에 이제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이 그 각 단편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 단편 같아 보이지만 장편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장편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써낸 것을 묶은 이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 이제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당 연도는 한 200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4년, 5년, 6년 이제 이렇겠지만 그러니까 그 소설 속 시점에 5년 전 이제 8월 15일에 8월 15일 8월 15일도 되게 네, 공교롭죠. 네, 일본 네. 작가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알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8월 15일에 이 지구가 8년 뒤에 소행성의 충돌로 멸망한다는 발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룩업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발표가 되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막 이 돈룩업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겪고 3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3년이 남은, 그러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종말까지 3년이 남은 딱 이 시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혼란과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수강 상태를 맞이한 그 순간에서 그 센다이 북부의 어떤 힐스타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모아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하신 대로 소시민의 미시적인 그런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소설들이고요. 정말 좋습니다. 진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옛날 소설들 다시 읽으면 아 이건 좀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좋았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각자 되게 잘 봤던 꼭 얘기하고 싶은 에피소드를 하나씩 그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해볼까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일단 흔들어봐 또. 이럴 때도 누구부터 손들어. 할래? 키니님부터 하시죠.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좋았던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얘기는 태양의 딱지라는 단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부에 대한 얘기고 미사키랑 이제 후지오라는 좀 젊은 부부, 30대 부부인데요. 그 부부가 이제 그 후지오라는 그 남자 시점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결정하기를 어려워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사키랑 결혼한 것도 미사키가 결정을 굉장히 잘하는 여자라서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그 둘이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불임이어가지고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둘 다 좀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이제 지구가 8년 후에 종말한다는 소식을 듣고 3년이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3년 후에 지구는 멸망하는데 얘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단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굳이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그 항상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기에 내가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막 100살까지 살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를 행동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더더욱 뭔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 선택을 하지만 또 그 예측이란 게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생이랑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단편을 읽고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그 부부가 그런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지구가 멸망하면 어차피 아이를 낳아도 아이도 같이 죽는 건데 아이가 우리 원망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만약에 근데 정말 만일에 직업 멸명 안 하면은 우리가 불임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데 그때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거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뭘 우리가 덜 후회할까? 아이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덜 원망할까?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은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선배인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동창이었나요? 동창이었나? 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보다 우리가 먼저 죽는 게 항상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 근데 3년 후에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게 자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서 이 후지오란 사람이 그러니까 딱 그런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누군가에게 행복이 될 수 있고 뭔가를 이렇게 예측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선택을 못 한다는 거는 후지오란 사람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많을수록 어렵고 이 사람이 뭐였더라? 오셀로. 오셀로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말이 2개밖에 없으니까 선택지가 적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예측하고 뭘 선택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걸 그 포인트에서 좀 잡은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결정을 결국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거랑 맞닿았고 종말이나 어쨌든 죽음이나 질병이나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좀 저한테 줬던 단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그게 좋았는데 선택이라는 게 어쨌든 가능성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저울에 두고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으로 기울어지는 곳으로 간단 말이죠, 보통.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신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저런 가능성들의 어떤 뻗어나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를 만났을 때 시원하게 결정을 해주는 사람, 이어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다 읽고 나서는 왜 그런 대사 있잖아요. 당신은 오래 걸릴 뿐이지 답은 이미 알고 있어. 여기 펼쳐놨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당신은 우유부단하지만 사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자신의 선택에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유가 충분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걸 알아봐줬기 때문에 이 여자랑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 사람의 선택을 오래 걸려도 맞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짜증내지 않고 재밌어 하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읽으면서 엄청 감탄했던 부분이 계속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우리를 용서해 줄까? 아이가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건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네. 꽃다루상. 꽃타로상 정말 맞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종말의 바보뿐만이 아니라 그냥 요새 이제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 많아지면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오히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거다. 아이가 우리를 원망할 거다. 근데 저도 그런 류의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좀 했는데 그거는 여기 대사처럼 용서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의 어떤 그냥 아이의 생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걔가 뭐 태어나서 좋다고 생각할든 아니든 아무리 뭐 내가 모든 걸 준비를 해놓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오히려 아이를 굉장히 종속적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나처럼 생각할 것이고 내가 하는 대로 판단할 것이고 내가 괴로운 대로 얘는 괴로울 맞아요, 것이다라고 맞아요.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 물론 그런 게 어떤 걱정인지 알죠. 왜냐면 저도 막 기후위기 이런 거 사실 관심 없다가 조카가 태어나고부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북극 누구면 안 돼. 그때 나는 세상에 없지만 얘는 아직 세상에 있을 텐데 얘가 그런 고통 받으면 어떡해? 이렇게 좀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인 건 알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알 수 없는 거를 굳이 이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내 행복이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을 것인가? 내가 나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물론 이제 이 보호자로서 잘 꾸려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좀 보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우리 뭐지? 파괴왕입니다. 파괴왕님께서 골라오신 걸 또 얘기해볼까요? 저는 강철의 울이라는 단편을 골랐는데요. 네.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저는 좀 줄거리 요약이 약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냥 되는 대로 하자면 강철의 킥복서라는 별명을 지닌 나에바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도장에 나타나면 공기가 달라지는 근데 달라지는 이유는 막 이렇게 시끄럽게 등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조용하고 무겁게 등장하는데 그냥 포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절로 돌아보게 만드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진중하고 이런 이미지로 일본에서 인기를 얻어가다가 그 종말이 발표가 되면서 잊혀진 거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잊으니까. 근데 이 주인공인 화자는 계속해서 도장을 다녔고 지금 체육관에는 원장님과 나에바와 이 친구만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좀 납작한 말로 말하자면 이상해지셨어요. 맞아요. 종말을 받아들인 이후에 아버지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짜 뭐 자살 시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부모님이 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친구는 그걸 견디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체육관을 가는 거 그러면 좀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에바 씨가 했던 얘기들이나 과거의 일화들이 나오는데 일화 중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찍어놨는데 나에바 씨가 인터뷰를 한창 했는데 인터뷰를 했을 때 영화 배우와 나눈 대담 그 배우는 달변가고 나에바 씨는 마롭고 무뚝뚝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영화 배우가 나에바 씨한테 이 종말이 알려지기 전인 것 같은데 네, 나에바고는 내일 죽는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나에바 씨가 똑같습니다. 똑같다니 뭘 할 건데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로킥과 레프트일 뿐이니까요. 그건 연습 얘기잖아요. 아니 내일 죽는다는데 그런 짓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나에바 씨가 그 대담의 끝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속 카메라를 찍어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도 별다른 애도를 표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지냈지만 다른 누군가가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했을 때 저한테는 카메라맨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이제 근데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았고 특히 그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나에바가 얘기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제가 최근 한 1년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혼자 생각을 한 게 제가 15년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걸 기억하고 있던 게 아닐까? 어쩌면 무의식이 여기 있다가 최근에 떠오른 게 아닐까? 왜냐면 내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생각할 리가 없잖아. 왜요? 쓰고 있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그 말을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요 몇 년 동안 계속 이 말을 제가 되새기는 거는 스스로를 북돋기 위해서도 있고 이 말을 하면 좀 용기가 나거든요. 이렇게 막 힘들거나 지쳤거나 못할 것 같아 할 때도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보자 이랬을 때 그래서 그냥 이 말을 만나서 저는 이 얘기가 제일 좋았어요. 네. 그 나에바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아주 디테일한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그 킥복싱을 배우러 간 이유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동급생을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그 동급생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세지고 싶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괴롭히던 동급생과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의 입장이 뒤바뀌어 있는 맞아요. 그런 거를 또 에피소드가 짧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얘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역시 스포츠맨이다. 맞아. 어. 아 정말 화경님이 고를 만한 스토리다. 육신의 단련, 육신 단련 중요합니다. 네, 성실한 하루 맞아.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수밖에 없다가 저도 되게 계속 많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까도 이제 인생이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저는 정말 질병에 걸리는 거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언제나 내일이든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맞아요. 항상 생각하고 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그냥 사는 수밖에 없는 것 저는 같아요. 여기에서 네. 포인트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수밖에 할 수 있는이 아니라 하는 수밖에라고 해서 수밖에라고 생각해요. 진짜 별 수 없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하게 되기도 하고 더 할 수 있게 되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너무 그 좋았어요. 니에바 그 사람이 그런 대사가 뒤에 있잖아요. 당신의 인생은 몇 년짜리니까 예, 이렇게 맞아요. 물어보는데 사실 모르죠. 그거 뭐 아는 사람이 네. 얼마나 있겠어요. 뭐, 내일 죽는다면 인생이 바뀝니까? 네. 라고 하니까 나에바 씨가 지금 당신의 인생은 몇 년짜리 인생입니까? 저는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정말 적어놨어요. 그 어디지? 그 인터뷰하는 부분. 어떤 인터뷰일까요? 금방 그 인터뷰 뭐였냐면 자기가 당연히 이제 연습하는 게 싫다. 연습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당연히 싫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연습이 싫고 하기 싫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맞아. 완전 강펀치 진짜 강철의 하나예요. 와. 너무 깜짝 놀랐고 이걸 분명히 읽었을 텐데 그때 너무 이번에 너는 이렇게 연습을 안 하는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자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자아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자아와 뭔가 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아가 있는데 그게 되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 자체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너는 그런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라고 할 때 그 용서하는 주체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기준을 잘 지키고 올바르게 가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늘 항상 좌절하고 힘들고 그리고 스스로를 굉장히 비판하고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되어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그 기준을 딱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대단히 훌륭한 뭔가 지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 일본 사람 특유의 어떤 성실함 같은 거. 그리고 약간 야쿠자 같은 느낌. 그런 이 강철이 우리 약간 이렇게 사나이 막 이렇게 맞아.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인터뷰를 찾으려고 네네네. 앞에서도 보는데 여기 이 강철의 우리 유독 용서라는 단어가 되게 나와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용서가 많이 그러네요.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킥복싱을 아까 말한 이유로 배우러 왔을 때 네.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싸움은 금지하고 있어. 킥복싱을 배워서 싸움질을 하면 내가 용서 안 할 거다. 그쵸. 네. 야쿠자 감사. 다 용서 그래서 안 할 맞아. 거야. 그리고 아빠가 여기 있어요. 맞아요. 아버지를 보기가 너무 괴로웠다. 나는 자주 방에서 무릎을 꿇어앉고 용서 못해 하고 중얼거리고 행성도 아버지도 죄다 용서할 수 없었다. 네. 아까 그 태양의 딱지에서도 용서할까? 맞아요, 용서하고 맞아요.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처음에 나온 종말의 바보에서도 아빠 용서하기로 했어. 그러네요. 이런 예. 용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음.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원래 헛소리 좀 잘하니까 아까 그렇게 연습하다 깨를 부리고 싶어질 때나 시합에서 달아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런 나를 용서할 건가? 할 수 있어요. 나도. 힘들잖아. 맨날 용서하는데. 그 한 번 용서가 매일 용서를 하고. 한번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아까 그 파경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걸 하는 수밖에 없죠. 내일 당장 혹은 3년 뒤에 직업 명망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이미 되게 잘 해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매일매일 이렇게 성실하게 맞아, 살아온 맞아. 게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저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아무렇게나 어떤 날은 일을 빡세게 했다가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헛송세월을 했다가 막 이러면은 오늘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차례지? 이렇게 혼란이 훨씬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죠. 맞아. 이게 기존에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사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음. 한순간 막 벼락같이 뭔가 마침표처럼 온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그 앞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건 삶을 말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왜 말하느냐는 거죠. 그 앞에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 그 죽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앞에 삶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육체의 단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물론 너무 이렇게 신성시 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성실성과 그죠 그런 거에 되게 그 뭐라 그러지 굉장한 그 상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열광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요? 등산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되게 귀찮거나 싫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등산을 하고 왔는데 네. 어제는 막 눈보라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전 항상 등산을 같이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갈 때 항상 비슷한 구간을 제가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이 고생을 사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지? 근데 그냥 싫지 않으니까 하겠죠? 일단 올라갈 때 그 말을 하고 난 직후에는 힘들어서 그 생각도 있어요.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지 있고 빨리 올라가자. 그리고 제가 가는 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금방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가면 저기 올라갈 수 있는데 중간에서 하면 아까우니까 오기로 그냥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성취감과 뿌듯함이 있고 다음날 오늘처럼 종아리 근육통 있으면 잘 갔다 왔구나. 싫고 귀찮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만족감이 있어서 그 만족감에 대한 걸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만족감은. 그쵸. 근데 이 강철의 울에서 이거를 이제 연습, 운동으로 삼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이라는 게 사실 막 가기 싫고 아프고 막 이 사람도 연습하고 싶겠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이어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뭐 무언가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사는 거죠. 맞아요. 약간 그런 얘기를 보여주려고 킥복싱 선수로 한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 종말이 발표되기 전에 준비했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그걸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바 씨는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죠. 이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맞아. 들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 거죠. 이미 그거 자체가 삶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고 멋있는 그걸 보여준다. 그 건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건강하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요가 얘기를 하자면 요가가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수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요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운동 연습을 하는 마인드 자체가 이 니에바 씨도 약간 수련을 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수련이라는 게 보통 생각하면 어떤 지점을 향하여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수련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갑자기 혼자 엄청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목표를 향해 가다가 이게 흐지부지 되면은 다 놓고 막 먹고 배가 오고 포기 맞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좀 더 궁극적인 상태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너무 멋있다 나이바 씨. 그니까요. 맞아요. 멋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약간 소시민이고 진짜 생활감이 있는데 이분들은 조금 이 단편 중에서도 약간 다른 결이잖아요. 그래서 어이 이런 아끼자는 성이어가지고 그런 게 또 독특하고 재미있었죠. 저는 제가 뽑아온 거는 연극의 노라는 단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단편이 1인칭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인칭인 사람은 리리코라는 젊은 여성이고요. 이 여성이 그 무명 배우였는데 이제 종말이 되고 난리가 나서 가족도 다 잃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마치 가족인 양 연극을 하면서 살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할머니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지내던 사람들이 유사가족처럼 이렇게 모이는 그런 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용서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도 되게 좋았던 거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과정이 목표가 되고 과정이 삶이 되고 이런 게 이 단편에서도 굉장히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이 리리코라는 사람이 연결하고 있는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테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떻게 보면 좀 자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이고 모여서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어떤 감각들. 예를 들면 이제 이 여자가 돌보고 있는 유아랑 유키 남매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엄마가 사라지고 그 동물도 사라지고 키우던 동물도 사라지고 얘들끼리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정을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 막 이러면서 엄마 그 놀이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보고 싶은 가장 마지막 TV 무슨 만화 그런 마지막 회 비디오가 그 리리코가 또 돌보고 있는 어떤 할머니 집에 있는지도 모르게 있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뭐 이 친구들이 잃어버린 동물이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어딘가에 이제 매여 있어가지고 산책을 아니 시켜주는. 어떻게 강아지한테 고양이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트릭을 쓰셨다. 그래가지고 담이라는 이제 그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를 그냥 불쌍해서 이제 산책을 시켜주고 그랬는데 그게 이 친구들의 강아지였고 그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놓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엄마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또 되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근데 그 동물이 왔을 때 이 동물에 당연히 이제 그 질병 같은 게 있겠죠. 길에서 계속 묶여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여동생 역할을 해줬던 아미라는 친구가 사실은 수의사였는데 그 친구가 또 이제 케어를 해줄 수 있게 된다거나 할머니가 뭘 찾으려다가 쿵 떨어져서 다쳤더니 이 리리코와 뭔가 뭐라 그러지 파트너처럼 지내고 있던 같은 아파트에 그 남자가 사실은 마사지사여가지고 이렇게 또 와서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짜여져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린 타인이지만 이런 종말의 시대에서 서로 각자 할 수 있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서로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약간 판타지 같아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돕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마음이 좋지 않나. 이게 거짓말일지라도 이런 걸 좀 보고 싶다. 인류애가 좀 생기는 그런 걸 좀 보고 싶다. 근데 이제 단순히 제가 이 책이 좋았던 거는 종말의 바보에서 이사카 코타로가 다룰 때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휴지기라는 거를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앞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 종말의 시기에 또 혼란이 올 것이라는 걸 계속 끝도 없이 이제 끝도 없이는 아니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해주면서 이 시기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들 뭐 가족이나 아니면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잃어봤고 이미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런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수의사였던 친구가 그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종말의 혼돈이 엄청나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식량난 같은 걸 걱정해서 온갖 걸 다 이제 사재기하고 막 강도가 들고 막 난리가 났을 때 동물들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수의사로서 그런 동물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엄청나게 컸던 친구인데 그 강아지를 고침으로써 이 사람도 마음이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이 리리코는 사실은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가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것이 가짜일까? 이런 이제 엔딩으로 가서 저는 이 단편이 굉장히 따뜻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돈룩업은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고 이 소설은 굉장히 일본스러운 영화 그 소설이란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 고로도고로도랑 환상의 빛 얘기할 때도 그 일본이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실제로 가족을 잃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연극의 노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나오기 어려운 스토리이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일본 감성이 엄청나게 있는. 그 돈룩업은 막 미국 놈들은 항상 자기들이 주인공이잖아. 맞아. 자기들이 발견하고 자기들이 그거를 극복하고 자기들이 구하고. 맞아. 근데 이제 이 일본은
그걸 이제 그냥 경험하는 사람들의 맞아. 이야기. 그러네요. 뭐가 떨어지면 맞는다 이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미국에서 저렇다는데. 꿈에도 미국 대통령이 나와. 맞아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수의사라는 그 여동생 아미라는 친구가 가족들이랑 대피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차가 불탔을 때 혼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죄책감이 있는 거죠. 가족들을 다 버리고 도망쳐 나온. 그래서 너는 누구를 제일 용서하지 못해라고 했을 때 난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라고 할 때 그 리리코 언니가 저는 이 대사도 너무 좋았어요. 그럼 내가 대신 용서해줄게. 예, 맞아요. 하이트 맞아요. 너도 누군가를 그럼 용서를 해줘 이런 식으로 대신 그러니까 리리코도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신 용서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서의 연쇄 용서라는 게 사실 당사자 간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사실 그렇죠. 근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용서받을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미. 그래서 어떤 그런 서로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그게 완전히 훼손은 안 될지라도 그런 식으로 용서를 또 연쇄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다른 혹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좀 또 뭐 말해보고 싶은 단편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사람은 계속 이제 연결되니까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다 좋아서 이 책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는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자친구를 갑자기 만들고 맞아요. 그 주인공이 너무 소녀. 귀여웠어요.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네. 있어. 근데 그래서 첫사랑 찾아갔는데 죽었어 이것도. 근데 첫사랑도 날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 그런 이야기도 너무 일반적이에요. 네, 그거는 동면의 소녀라는 책입니다. 저는 처음에 읽는 종말의 바보를 아까 이제 혼자 깨우쳤던 게 15년 전 자꾸 15년을 강조하게 된 처음에 읽었을 때는 강철의 울보단 저는 종말의 바보를 좀 더 인상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서 당시에. 네, 근데 이게 아버지가 말을 좀 이제 가리지 않고 하는 분이고 오빠에 비해서 동생인 여동생이 더 어떤 사회적 기준에서 더 잘났고 아버지가 오빠한테 심한 말을 해서 오빠는 죽었고 딸은 떠났고 뭐 이랬는데 종말이 다가오면서 어머니가 중간에서 일부러 잘못 전해서 만나서 화해 아닌 화해를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저와 아빠의 관계를 생각해보게 되면서 처음 읽었을 때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은 강철의 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제가 변했다는 것도 좀 느껴지고 근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바보에서 저는 그 전체적으로 아까 태양의 딱지에서는 오셀로라는 게임이 나오고 아까 연극의 노에서는 그 뭐죠? 그 다우트라는 게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편의 내용과 굉장히 잘 맞는 게임들이 나오는 것도 저는 디테일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방주라는 게 나와요. 이게 종말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까 그 돈룩업에서 필립이 만든 그건 거죠. 그 우주선. 네, 최후의 이제 돈 많고 백인들, 백인들 그들을 이제 구해낼 수 있는 어떤 최후의 방주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 당연히 여기서도 그 방주라는 그 다단계들이 이제 판을 쳐요. 어떠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솔깃하실 것 같으세요? 진짜 모르겠는 게 이게 좀 딴 얘기 좀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우리 학교는 다 봤는데 그게 좀비 드라마잖아요. 근데 저는 좀비 얘기를 볼 때마다 왜 도망을 치지? 빨리 물리고 좀비가 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망치는 게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체력도 안 좋고 뛰면 힘들고 체력 좋으시잖아요. 매달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물리고 좀비가 되면 되는데 왜 저런 헛고생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꿈을 엄청 많이 꾸는데 꿈 중에 제가 뭔가 쫓기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현실의 나와 달리 꿈에서 저는 죽기 살기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어쩌면 나는 그 꿈에서의 도망치는 그 생존 본능을 지닌 내가 진짜 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는 방주를 타면, 그러니까 저는 방주를 탔을 때 안 타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죽을 건데 라기보다는 방주를 타면 방주 안에서 또 다른 분란과 갈등과 반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견디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말지. 하지만 도망치는, 꿈에서 죽기 전에 도망치는 나를 생각하면 방주를 그래도 탈 수 있으면 타서 그래도 살 때까지 살아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혼자 타기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은 있어야 그걸 조건으로 탈 것 같아요. 네. 동면의 소녀. 네. 저도 혼자 타진 않을 것 같고 이 질문을 저희한테 미리 주셨는데 저도 너무 생각을 해봤는데 뭐 확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그 방주를 탄다는 게 굉장히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부자들만 탄다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누굴 죽여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맞아. 생각했을 때 내가 그것까지 감당하면서 그 선택을 살아야 되나? 할까는 좀 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어느 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탄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윤리적인 관점이네요. 그죠? 맞아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냥 단순히 맞아요. 산다 죽는다, 더 산다 여기서 죽는다 이 문제는 좀 아닌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왜 반드시 이렇게 종말에는 사이비가 창궐하는가. 이게 새진리에와 다를 게 그러니까 무엇인가. 저 지옥 생각 되게 많이 그치, 했어요. 그치, 그치.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걔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모집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응. 귀찮게 귀찮게 막 그걸 만들어내고 하고 모집해야 되고 집회를 하고 막 설득을 하고 그래서 뭘 하려는 걸까? 그 과정 자체에서 희열이 있나? 뭔가 다단계는 어쨌든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도 뭐지? 하고 있는 거에 뭐라도 자기 통제가 그냥 그런 건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도 했듯이 하실 건가요? 저요? 네. 저는 막루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네네네네. 어차피 그리고 그 방주를 신뢰할 것 같지가 않아. 저거 타도 못 살아 이렇게 거기도 생각할 것 지옥이야. 그러니까 살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남아서 어떻게 해? 이런 거 모두가 다 초토화됐을 때 막 또 신인류가 되어가지고 막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척, 내가 갑자기 개척해야 돼. 개척해야 되고 내가 개척해야 되는데 옷 한 벌 없이 그러니까 좀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계속 서바이벌의 피곤하네. 성향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태우거나 타거나 조금 더 절박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는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얘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용서라는 게 계속 이제 이슈가 돼서 그냥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에 어떤 후회되는 게 있을까? 그리고 어떤 뭔가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거나 그런 사건들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뭐 그냥 뻔한 대답인데 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많이 얘기하지 못한 거 후회할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망설이다가 하지 않았던 거 좀 재밌게 살걸 이라고 후회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김희님은? 저는 후회되는 거는 좀 더 나답게 살지 않은 것을 좀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걱정해서 뭐랄까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산 거를 좀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약간 했고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갑자기 이제 제가 8년 전 정도에 갑자기 어느 날 연을 끊었던 친구가 뭐 저는 영문도 모르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막 괴롭고 했는데 갑자기 8년 만 연락이 와서 뭐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되게 언젠가는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걸 굳이 지금에 내가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정리된 건 자기 마음이 정리된 거고 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8년 만에 들어서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쩌라고요. 네, 약간 어쩌라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만약에 최후의 순간이 됐을 때 저도 이제 뭔가 제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굳이 그 시간 없는 그 사람들한테 말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줄 의무는 없잖아요. 최후의 순간에. 그거 그냥 결국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 마음 편하자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 혼자만 할 것 같아요. 아,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네. 이렇게. 어, 맞아요. 아, 저는 되게 예전에 저희 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인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잘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엄마를 닮아서 용서를 잘 못하는 성격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자기가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고집 같은 게 있고 내가 다 맞고 내가 다 옳고 그래서 나는 잘못할 가능성이 적고 따라서 너가 잘못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나한테 잘못을 해? 용서 안 해. 막 이런 그런 좀 뭐라 그러지 아직 같은 게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좀 헐랭해져가지고 저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저도 친구들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제 가족들에게 되게 이제 많은 잘못을 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인생이 이제 기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업보들이 쌓이게 되는데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좀 그런 뭔가 딱딱했던 마음들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참을 수가 없는데 나도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고 썩을 사람이고 그런 게 좀 느껴져서 물론 이제 나한테 진짜 피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봐 절대 다시는 이렇게 하지만 막 그거를 오래 가지고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잖아요. 오히려 가까우면 더 데미지가 클 텐데 그거를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정도만 더 할게요. 이거 종말이 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세계가 어떨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룩업 같은 상황이 벌어질런지 아니면 종말에 마친 식으로 될런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림을 뽑아왔는데요. 이런 가까이. 이런 그림이 이게 있어요. 대체 뭐죠? 이게 뭐냐면 이제 재난이 발생할 시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우와, 대한 우와. 얘기인데 일단 재난 전에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굉장히 불안하고 뭐 이거에서 막 웅성웅성하고 막 루머도 많이 돌고 하면서 이제 막상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죠. 네.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 보면은 영웅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막 이런저런 이제 공동체들이 나오고 모임들이 나와서 굉장히 그 결속력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들도 많이 이거다 종말의 네, 가보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안 되지. 안 돼. 안 되면서 이렇게 뚝 떨어져요. 환멸기가 와요. 그럼 이제는 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뭐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노력한 건 아무 의미 없다. 뭐 그 사람들이 뭐 순진한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굉장히 사람들이 이기적이게 되거나 이런 시기를 지나서 다시 좀 점점 올라가면서 이 사건을 이제 사회가 받아들이고 다시 재건하고 이런 이제 뭐 그때 잃어버린 거에 대한 이제 애도 작업도 일어나고 이게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저희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를 봤을 때 저는 뭐 돈룩엄이나 종말의 바보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냥 다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종말의 바보도 계속 이렇게 따뜻하지만 할 것 같진 않고 보면은 거기서도 막 살인 사건이 이런 거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존재하고 이런 것도 존재하고 그냥 다 존재할 것 같아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거의 동의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과학자는 아니지만 저럴 것 같아요. 혼란이 왔다가 투항하고 선동한 사람들이 있어서 거긴 거기대로 우르르 몰려가고 혹했다가 또 그게 나중에 좀 조용해져서 좀 평화로웠다가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모두가 체념하고 수용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옥이나 이 종말의 바보, 돈룩엄이나 다 사이비교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네. 그냥 당연한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 아담 미케이 감독이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불안한 종말을 낙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비관적이니까 이 영화 자체가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 우리에게 과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까운 미래에는 낙관적이지 않다. 하지만 미래에 있어서는 낙관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이제 흐름들을 생각을 하고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말이 진짜로 온다는 게 발표가 됐어요. 아까 우리 방주에서도 얘기했지만 최후의 순간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최 순간. 저는 그냥 평소 가장 제가 평화로움을 느끼고 마음 가장 좋았던 상태의 루틴을 유지할 것 같아요. 일단 가족과 함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혼자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을 것 같고 일단 가족을 포함한 좀 챙겨야 될 사람들이랑 전화 통화라던가 이런 걸 쭉 한번 한 다음에 그 시간 정할 것 같아요. 시간 정해서 10시간 전부터 정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연락하고 30분 전에는 혼자 남아서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밤에 이제 불 다 끄고 조명 하나 켜고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는 그 순간이거든요. 음악 계속 조용한 거 틀어놓고 딱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일 것 같아요. 좋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 시간에 저를 주고 그대로 맞이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다. 키니님은요? 그 순간에요. 정말의 순간. 이렇게 뭐 타기양님처럼 뭔가 이렇게 하루도 괜찮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심란해졌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좋아하던 거를 그러니까 저는 순간에 대해서 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남았을 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다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기 좋아하는 장소들, 문화들,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 같은 것도 식품 조달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의 일상은 그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 순간에서조차 뭘 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내 삶이 어땠는지 회고하고 그냥 준비를 하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무조건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것 같고, 남편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 어떡하지? 시부모님들도 다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있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이 순간에서 진짜 갑자기 그러니까 대변을 하셔야겠네요. 복잡하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가족이란 복잡한 일이 그런 거구나. 생기지만 네. 아무튼 저는 무조건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것 같고, 좀 무섭고 두려워도 막루에서 이제 다 같이 있자고 하는 거 같은 우리 이제 종말바보 마지막 편에 그게 되게 저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1분 30초 정도 남았어요. 더 하고 싶은 얘기와 같이 보면 좋을 작품 같은 것들을 한번 추천을 해볼까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사카 코타로 작품 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초기작을 좋아해서 추천하자면 칠드런이라는 작품과 골든 슬럼버를 골든 슬럼버는 좀 영화 같아요. 그래서 영화로도 실제 나왔고 한국, 일본 모두 나왔는데 책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일본 영화, 그 다음에 한국 영화 순이고 한국 영화는 그냥 강동원 씨 얼굴 보면 됩니다. 네, 통통 강동원의 얼굴. 이사코타로 진짜 좋은 작가입니다. 많이 읽어보세요. 맞아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왜요? 아니에요. 시간이 괜찮아. 또 더 해도 돼. 우리에겐 다른 핸드폰도 있잖아. 천천히 여유롭게 해요, 우리. 저는 이어제인 이어즈 항상 말하지만 저는 이어제인 이어즈가 돈룩업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때? 패스 진짜로?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종말의 바보가 리메이크가 돼서 한국 드라마로 진짜요? 나와요. 맞다 봤다. 네, 작가는 정성주 작가님인데 밀회 풍문으로 들었어. 굉장히 대단하신 작가님이고, 감독은 인간 수업이나 아니면 마이네임 같은 거 하신 김진민 감독이라고 굉장히 좋은 라인업입니다. 보니까 좀 없는 내용도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 캐스팅 뜬 것만 보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안은진인데, 안은진 배우인데 연극에도 주인공 같더라고요. 리리코 같은 뭔가 유사 가지고 이루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유아인 배우가 나와요. 근데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래요.
근데 우리의 남자친구는 마사지사였잖아요. 근데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이래요. 그리고 정성우 배우는 주임 신부를 대신해 신도를 돌보는 보좌 신부. 이건 종말의 바보가 아닌데요? 제목만 그쵸? 종말의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김윤혜 배우는 전투 근무 지원대대 중대장. 뭔가 많이 좀 다르긴 제목만 하겠다. 종말의 그쵸. 바보 같은데. 네, 그래서 되게 어떤 식으로 넣을지 좀 어떤 가늠이 모티브만 좀- 따오고 네. 내용을 많이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아까 말을 좀 하다 말아서 이사카 그러니까. 코타로에 대한 그럼 극찬을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럼요. 할 말이. 아 제가 2005년인가 처음 작품을 칠드런으로 만났고 근데 저는 좀 운명 같은 게 칠드런도 정식 이런 문고본으로 본 게 아니라 딴 책을 샀을 때 딸려온 조그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재밌고 거기 진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코타로 작품 초기작들을 보면 이 작품에 나왔던 사람이 다음 작품에 살짝 맞아요. 까메오처럼 등장하는데 네.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걸 보는 재미가 있고 왜냐면은 그 캐릭터가 되게 일관성 있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기작 중에는 탐정이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그 탐정도 이렇게 되게 삶의 진리를 안 듯한 말들을 하는데 그런 탐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칠드런으로 시작해서 뭐 갱 시리즈에서 한 열대 건은 넘게 본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그만큼 꾸준히 작품을 내는 맞아요. 작가고 약간 자기 복제처럼 보이는 작품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좋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걸 어떤 일종의 패턴이고 그 코타로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패턴에 익숙해져서 그걸 즐기는 저 같은 사람인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얘기나 소재나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자기 복제이긴 하지만 자기 복제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최근 들어서는 약간은 조금 없어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약간 추리예요. 사실 종말의 바보도 아까 연극의 노 이런 것도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약간 추리잖아요. 근데 네. 추리 얘기를 하고 중간중간에 힌트 같은 걸 주는 듯 반전에 허를 찌르는 게 좀 있고 근데 좀 시니컬해요. 그리고 정부 비판적이고 맞아요. 좀 사회 사회적인.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좋았죠. 그게 좋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류를 잃지 않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은 죽고 다칠 사람은 다치지만 그래도 그런 해피엔딩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저는 코타로 이런 얘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 2011년이었던가요? 3.11 동일본 대지진 때 센다이 씨가 되게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 일면식도 없는 이사카 코타로를 제일 먼저 걱정했어요. 왜냐면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변고가 생겨서 앞으로 작품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행히 살아계셔서 아직까지 작품 활동을 잘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아하는 책은 저는 칠드런인데 칠드런으로 시작하셔도 좋고 최근 책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골든 슬럼버는 되게 두껍거든요. 되게 두꺼운데 기존 코타로 책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 맞아요. 네. 다르고 좀 하드하죠. 네, 다르게 재밌어요. 그래서 나 딱 보면서 영화인데? 이 생각 보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두꺼운데 저 하루 만에 다 읽고 코타로가 드디어 대작을 썼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영화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영화를 일본 영화로도 보고 한국 영화 다 봤는데 일본 영화가 확실히 좀 더 원작을 잘 표현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한국 영화는 좀 약했고 근데 그것도 되게 많은 얘기를 또 골든슬럼버도 담아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리고 나름의 유머가 있답니다. 코타로는 맞아요, 그 유머도 맞아요. 되게 불쾌하지 않고 재미있어서 저는 이사카 코타로의 모든 소설을 다 추천드리고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사카 코타로 처음에 마왕인가? 네. 이제 마왕이 대리작은 아닌데 한국에는 마왕이 아마 제일 처음으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젊은 작가였는데 이 세상이 없던 얘기를 쓰고 싶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 뭐야 재수없어 이러면서 봤는데 진짜 재밌는 진짜 거예요. 재밌어. 그래서 어머 천재인가봐 그랬던 기억이 가끔은 나요. 괴로운 거를 그냥 막 써요. 뭐 지보리와 드로리의 코인 넣고 저 이런 이 책 너무 좋아요. 그 책도 그렇고 이것도 영화로 나왔죠 아마. 그리고 사막 이런 책도 있는데 그냥 저 죽어요. 그냥 죽고 다치고 근데 그거를 그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거 보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떤 거칠애가 없고 애써서 꾸미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좋아서 코타로상 얘기 아주 좋아합니다. 네. 네. 정말 일단 재밌는 얘기를 쓰는 재밌어요. 작가라서 일단 재밌어요. 네. 잘 읽히고. 그리고 저 지난번 그
그 걸어도에서 잘못 얘기한 용어가 있어서 그 롱테이크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키니님은 롱테이크라는 그 용어를 용례에 맞게 쓰셨는데 제가 잘못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멀리서 사람을 작게 찍는 거는 롱샷이에요. 네. 그럼 쭉 롱테이크는 뭐 작든 크든 그러니까 컷을 나누지 않고 쭉 찍는 걸 롱테이크라고 하고 멀리서 사람이 작게 나오는 건 롱샷인데 제가 롱테이크라고 계속 얘기해서 정정을. 오, 정확한. 네. 제가 리와인드에 대한 비난을 그렇죠. 철회한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잘못 말한 거는 정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정을 정정하는 드립니다. 방송입니다. 네.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지금까지 한 모든 작품이 다 좋았지만 돈누겁과 종말의 바보란 조합이 진짜 천재적인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서 말씀하셨던 돈누겁은 좀 씁쓸하죠. 빵 웃고 나서 좀 씁쓸함이 남는데 그 씁쓸함을 종말의 바보로 위로를 받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둘 다 제가 되게 재밌게 보고 좋아하는 작품이라 진짜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두 작품의 조합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이 9시, 저희가 일요일 9시 맞아. 반에 만나가지고 졸려요. 이거를 지금 확 촬영하고 잠겨 있는 있어요. 거라서 네. 그래서 좀 졸려가지고 우리가 과연 제정신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들어보면 또 괜찮을 거예요. 아니, 제가 최근에 저희 파피를 소개시켜준 분한테 이제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제 목소리 듣고 목소리 완전 사나이네요. 곤조가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사나이의 싶어서 목소리로. 네, 또 목소리가 지금 확 잠겨서 음.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그 리뷰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반응을 너무 보여주시니까 좋죠. 너무 네.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식 이메일도 있어요. 그래서 3womantalking인데요. 3womantalking gmail.com이고요. 같은 주소에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3womantalking이에요. 그래서 어떤 창구로든지 뭐 DM이든 메일이든 감상이나 문의 같은 거 주시면 저희는 완전 환영입니다.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항상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